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소민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수풀림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수풀림 하면은 한자 다들 배워보셨으니까 느낌 아시겠지만 임업에서의 임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아직 땅도 없고 임야도 없는 법에서 규정하는 임업인은 아니지만 임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인생이 참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임업하시면 인생 풀립니다. 네, 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평소에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800평 정도의 농지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무도 좀 베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사도 짓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당수의 시간은 제가 외부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기보다는 마을이나 아니면 산주분들이 필요한 문서에 관련된 기획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사무실 입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되게 시큰둥한 표정으로 각종 그 산에서 제가 채취할 수 있는 것들로 술도 담그는 즐거운 창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임업을 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놀랍게도 저는 서울 태생이고 요 강 건너에 있는 성수동에서 꽤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하니까 대학을 갔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나오면 당연히 저는 직장을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08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정말 집에서 백조 행세를 하게 됩니다. 내가 되게 열심히 살고 교직 이수도 할 정도로 그 학점도 되게 좋았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1년 정도의 백조 생활을 하고선 취직을 하게 되니 이 취직한 회사에다가 평생을 몸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서 축구 가서 하라고 하면 축구도 하고 족구 하라고 하면 족구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전자재료를 전공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 쪽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취미 생활로 상당수의 월급을 다 소진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요. 막 화가 나면 갑자기 막 여행 가는 이런 좀 소비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S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저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결정타를 날리는 경험을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하게 됩니다. 되게 열심히 살고 특허 일도 열심히 하고 개발 일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으로 한 100여 분의 엔지니어 분들이 전배를 가시거나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일들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제가 회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들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더 좀 지속 가능한 나의 만족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공적인 삶에서 자연적으로, 그다음에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경쟁에서 좀 더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노력하는 삶에서 작회, 나 혼자 나에게 만족하면서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제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라면 강원도니까 강원도를 선택을 해서 원주로, 연고도 없는 연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근데 원주로 와서 이제 임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다 환영해주고 영화 속 김태리처럼 제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김태리가 아니었고요. 세상은 김태리가 살던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었어야 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청년 임업인들이라든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좀 파악할 수 있을까,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어, 대한민국의 산림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이 64%고 이게 OECD 4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4%나 되는데 이렇게 임업이 메인 산업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가 양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그 뒷면에 질적인 성장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를 조금 더 파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려 전체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서 나오는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업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바이스 아니면 모바일 이런 쪽과는 달리 캐시가 나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역으로 캐시가 많이 나오는 산업이라면 내가 그 중에서 조금 짜잘한 실패를 하더라도 그 큰 성장의 흐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흐름만 탄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을 만들겠다고 막 발표를 하러 다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임업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임업진흥원이라든지 지방의 산림조합, 그 다음에 지방산림청을 찾아가면서 제가 임야는 없지만 임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계신 분들처럼 저도 사실은 임업에 관심만 있고 잘은 몰랐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전문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2018년에는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상을 타게 되고요. 이게 여성 창업자들 정말 되게 좀 좋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73년 이후에 출생을 했으면서 대회를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지방의 보육센터에 이제 입주해 있는 이런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엔드 조건에 걸리면서 운이 좋게 이제 청와대도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역으로 하자면요. 임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신의 장점을 산림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결합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야도 없는데 어떻게 임업이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가장 나를 필요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임업인분들한테 그랬어요. 산에 있는 잡초, 망초대를 다 뽑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그마한 관광상품을 만드는데요. 한 30여 분들한테는 들풀을 이용한 꽃꽂이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산에 가서 한 30여 분이 다 망초대를 이렇게 한 아름씩 다 뽑아 오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 망초대를 활용해서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산에 그냥 피어 있으면 잡초지만 이 잡초조차도 예쁘게 꽂으면 꽃꽂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냥 보면은 민초 같은 인생이지만 자세히 보고 더 예쁘게 보고 같이 보면은 더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다행히 이런 메시지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지금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기업에다가는 막 메일을 보냈어요. 축구 차고 족구 차고 술 먹고 다시 당구 치는 워크숍보다는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 숲에 가서 그 마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자라는 제안서를 계속 내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이제 소기업에서 이런 워크숍들을 작게 이제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강원도 하면 여름에 되게 많이 그 관광 버즈량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0월, 11월부터는 되게 현저히 감소하거든요. 그럼 11월에도 어떤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야 임업인분들이 저를 찾아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이제 낙엽송이라는 나무를 주제로 골든 포레스트, 그러니까 바라만 봐도 금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자라는 주제로 이런 이제 트레킹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산림 자원을 활용하신 분들의 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겨울에 이렇게 많은 부가적인 소득이 만들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유림 내에 의외로 황토방을 가지고 있는 유유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자그맣게 황토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홍보를 해요. 그 대신 이 황토방 프로그램은 누구도 당신에게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서 당신이 찜질할 장작은 직접 패세요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60대 여성분들조차도 장작 패기를 되게 즐겨 하시면서 낮 시간을 장작 패는 걸로 다 보내고 밤에 황토 찜질방을 가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족스럽게 이제 참여하셨고 지금도 올해 가을부터는 계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업을 이제 임야가 없는 상태에서 또 임업을 한다고 계속 인볼브가 되려면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룰을 좀 바꾸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지자체나 마을, 지역의 학교들과 이제 많이 연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관광이라는 말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막 크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주제로 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지자체나 지역의 대학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산림관광 설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 세 번째 보이는 주민 전문가 포럼은 어떤 거냐면 지방에 있는 관광과를 갖고 있는 대학에 문을 두드려요. 링크 플러스 사업단 같이 산학연을 해야만 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관광 경영학과에 산림 관광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번 한 학기만 같이 돌려봅시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좋은 활용 가능한 예산이 나와서 지역에서 산림 관광을 주제로 한 교과목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도에서 아니면 지금 지방이양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지방으로 지금 분권화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우리 임업인들이나 마을 주민분들이 쓸 수 있게 하려면 그 레퍼런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레퍼런스는 포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라든지 시에 있는 각 분과들하고 이제 제안을 해서 뭔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위로 올릴 수 있는 포럼들을 또 공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홍천강을 주제로 한 포럼도 얼마 전에 진행을 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어떻게 보면 걷기가 어느 정도의 관광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걷는 것을 어떤 건강을 위한 활동의 그 일환으로만 지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시랑 이제 지역에 있는 그 활동가분들한테 제안을 한 게 걷는 것을 행동이 아니라 걷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런 지역에서 하는 걷기 축제를 후원을 하기도 하면서 임도나 아니면 마을 숲을 좀 중점적으로 걷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업을 선택하고서 지방으로 내려온 게 제 첫 번째 인생 방정식을 푼 거라면 제가 이렇게 기존에 없던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건 제가 풀어낸 두 번째 제 인생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을 통해서 지역의 자리를 잡고 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가 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만족감이 높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이제 같이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혹은 온라인에서 이제 발표를 듣는 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살림과 조합만 한다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풀어내야 될 세 번째 방정식은요. 지금은 원주에 이제 저를 비롯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참석하신 젊은 분들을 포함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혹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까지 더 많은 청년 임업인들과 함께 이 판을 만들어가고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말고 8분의 또 연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8분들의 연사분들은 저보다 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지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살림으로 연결해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모티베이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방정식을 제가 3가지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변수보다 그 값이 나올 수 있게 유지하는 어떤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수는 단박입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내년에 해볼까? 아직은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동기부여가 됐을 때 그래,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밀어붙이고 단숨에 해보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방정식을 풀어내고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영학에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제 개념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인연을 맺으신 모든 분들이 퍼스트 펭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퇴사하고 밖에 나와서 임업으로 창업을 해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더 새롭고 재밌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